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기 정말 너무너무 바쁘죠? 엄청나게 바쁜 일들이 많은데, 우리 그 중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 잘 챙기고 있나요? 저는 그것이 학부모님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기에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학부모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나 그리고 그 이해, 공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유형이라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만큼이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질과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무조건 친절하게만 한다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서로가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신뢰로운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더 믿음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인간관계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학부모님을 대하는 부분들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부모님이죠. 이 부모님이 잘 선생님과 소통할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기 초 학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 실천 팁을 3가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들 학부모님과 관계를 할 때는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을 기반으로 교육적 요구를 찾아내라.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적당한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과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몇몇 선생님들은 어떤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서고 또 다양하게 굉장히 친한 그런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자체로는 아주 좋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학급을 운영할 때 보면 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 학부모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들을 누가 봐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그 정도의 온도차로 우리와 함께 친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학부모님과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어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조금 성품상으로도 선생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약간은 거리를 두고 좀 더 선생님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의 성향을 가지신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선생님과 어떤 특정 아이의 학부모님이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에 있다라고 볼 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이 저 학부모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가 보니까 그 아이를 훨씬 더 편애하는 것 아닐까? 그 과정에서 내 아이가 소외되는 것 아닐까? 이런 식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학부모님과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성품상으로 좀 더 친숙한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더 가깝게 지내고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적당한 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관찰을 기반으로 아이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 학기 초에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지? 아이가 잘 놀고 왔나? 어떤 아이들과 지냈나?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학습 활동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땡땡이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영혼없게 느껴지는 거죠. 누구나 다 학기 초에는 아이가 어떤 아이들과 친한지, 어떻게 놀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더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관찰을 하고 아이의 특이한 사항들을 메모를 했다가 또 그 부분들을 모두 한꺼번에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것도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좋지 않은 그런 아이의 어떤 그 반응이라든지 아이들과의 어떤 활동들,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하고 신뢰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전달할 때 학부모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되 최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에게 핵심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학부모님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있는데 선생님이 장황하게 말씀하는데 어떤 요지인지를 파악이 안 되면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 선생님이 어떤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꼭 나눠야 하는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아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부모님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메모를 해보고 충분히 이 부분이 학부모님에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한 상태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관찰을 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하는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학기 초에 아이에 대해서 원에 적어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미처 숙지하지 않은 채 학부모님이 분명히 적어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의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기본 생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또 학부모님이 어떤 문자라든지 전화 시에 했던 이야기들은 한 아이마다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기억해서 학부모님을 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신뢰감 높은 그런 믿음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이제 새로 맞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 이름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잘못 쓴다거나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도시락 뚜껑을 잘못 채워가지고 보낸다든지 아이의 물통을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질질 흐른 채 넣어서 가방에 다 적게 만든다든지 바쁜 나머지 사실상 아이들의 챙김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하루에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할지를 잘 메모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를 선생님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메모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주제로 중요한 것 적당한 거리를 두라 그리고 관찰에 기반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교육적 요구를 잘 발견해서 소통을 할 때 학부모님들은 야 역시 전문가시구나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실 것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적인 정보는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오늘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하죠. 아이가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좋아했고 또 특히나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라 하고 뭔가를 챙길 때도 우리 선생님 갖다 줄 거다. 우리 친구들 갖다 줄 거다. 이럴 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경우는 학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선생님인데 정작은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학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가 바로 아이들과의 관계가 신뢰로워야 하고 아이가 선생님을 믿고 또 좋아하고 그리고 원에서의 경험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일과에 대해서 잘 메모하고 핵심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 기억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은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동적 감정 반응이 아닌 해석의 필터를 돌려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온유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그럴 만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부모님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실제로 그럴까라는 약간은 의심스러운 이런 마음이 아직 이제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거죠. 이런 부모님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성향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아이의 이전 기관에서 또는 이전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쉽게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열린 시각으로 이렇게 신뢰롭게 대해주시면 좋겠지만 선생님들, 학기 초는 선생님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충분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이 왜 나를 안 믿어주나?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학부모님이 약간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직은 내가 충분히 믿음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저분과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좋은 신뢰관계를 가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노력해 가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이 학부모님의 성향상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막바로 이렇게 바로 감정적인 표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고서 굉장히 속상해서 와르르르 무너지고 또 아이에게나 이런 감정이입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전문가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이 기질상으로 굉장히 불안도가 높거나 또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저분에게 어떤 바람이 있는 건지 저분이 저 감정을 표현을 할 때 필터링을 하는 거죠. 저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저분에게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고 이 속상한 마음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분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그분의 원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바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에 따라서 아이가 왜 이렇게 용변 처리가 되었나요? 그리고 왜 도시락 뚜껑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나요? 굉장히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아이의 물건이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제가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다라고는 하는데 아이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업무상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도 처음부터 좋은 신뢰로운 관계를 쉽게 얻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든지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다가 아니라 저분은 어떤 요구가 있을까, 어떤 바람이 있을까를 잘 눈여겨보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선생님 혼자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학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성장해 가는 거죠. 아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학부모님에게도 여쭤보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양육이 선생님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님들 그 교육관과 가치관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학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도 학부모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좋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이가 어린 경우라면 대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거나 학부모님이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지를 예의 있게 학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약하고 힘든 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꼭 잊지 마시고 이 3가지 원칙을 준수하셔서 학부모님들과 더 즐겁게, 그리고 고맙게 서로를 아껴주면서 힘내보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실껏 답변 드리고 영상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